네, 뉴욕 증시는 오늘 반등은 실패했지만 하락폭은 많이 줄어들면서 보합권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오늘은 뉴욕 증시 기업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조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조 기자, 오늘 살펴볼 기업 모빌아이입니다. 이게 올해 IPO 시장이 20년 만에 최악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서도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 10월 26일에 상장한 기업인데요. 네. 당시 공모가 21달러에서 거래를 시작해서 첫날 38%의 급등세를 기록, 그야말로 올해 IPO 가물 속의 단비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예. 특히 모빌아이의 상장은 순수 자율주행 기술 기업이 증시에 대비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는데요. 예. 자율주행 사업을 영위하는 자동차 회사나 IT 기업이 아니라 자율주행 기술 기업이 상장을 하면서 자율주행 자체가 새로운 하나의 섹터가 된다라는 의미가 있죠. 사실 최근 뉴욕 증시는 이 자율주행 테마가 좀처럼 힘을 얻지 못하고 또 비관적인 전망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모빌아이가 새로운 활기를 좀 불어넣는 모습입니다. 예, 상장한 지 한 달을 갓 넘긴 신인입니다. 마침 상장 직후에 실적 발표가 있었거든요. 결과 어땠습니까? 이날 모빌아이 주가가 5.38%, 장중에 한때 한 7% 넘는 오, 강세를 보였거든요. 실적 잘 나왔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3분기 총 매출이 전년 대비 38% 증가한 4억 5천만 달러로 나왔고요. 예. 또 다만 이제 순손실 규모는 4,500만 달러로 좀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시장이 주목했던 것은 회사가 4분기 그리고 올 한 해 실적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라는 부분입니다. 4분기 매출은 5억 2,700에서 4,500만 달러로 모빌아이 측이 전망을 했는데 예. 월가 평균 예상치 4억 8천만 달러보다 높은 수준이고요. 그렇네요. 또 올 한 해 전체를 봤을 때도 17억 8,500만 달러, 월가의 전망치보다 높은 18억 3,100만 달러에서 4,900만 달러 예상을 했습니다. 예, 일단 뭐 실적에 대한 시장 반응은 좀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월가 의견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상장을 막 한 기업에 대한 리포트는 사실 잘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월가가 상장 후 한 달 동안은 이 리서치를 합니다. 그래서 과연 커버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이런 걸 좀 살펴를 보고 분석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본격적인 투자 의견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모빌아이에 대한 분석은 지난달 말부터 연이어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먼저 골드만삭스 이야기를 볼까요? 모빌아이가 강력한 반도체와 또 센서 소프트웨어로 기존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또 성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026년까지 30% 중반대 성장이 기대된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또 뉴스트리트 리서치 역시 자율주행 기술 산업이 2025년에는 70억 달러 그리고 2030년에는 27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모빌아이가 테슬라와 함께 시장을 이끌 것이다 이런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예. 전체 월가의 투자 의견을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14개 기관 중에 11곳이 매수를 투자를 제시했고 또 3곳이 보유를 제시했습니다. 목표가는 평균 41달러, 최고 목표가는 시티그룹이 제시한 77달러인데 현재 주가의 2배 수준입니다. 그렇네요. 지금 77달러면 지금 주가가 30달러 선이니까 한 2배 훌쩍 넘는 상승세까지도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월가 전문가 분석이 테슬라와 함께 시장 리더가 될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모습인데 이런 평가에 비해서는 기업이 좀 생소하다 싶거든요. 그렇죠. 어떤 기업입니까? 물론 테슬라가 현재 자율주행의 강자다 이런 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 하지만 모빌아이는 자율주행 기술과 시장을 선도한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율주행의 선구자 또 아버지로 꼽히는 암논 샤슈아 히브리드 교수가 1999년 그러니까 20여 년 전에 아직 자율주행이란 개념이 없을 때 창업한 이스라엘 회사입니다. 이스라엘 기업이군요. 그렇습니다. 카메라로 이제 차량의 차선 이탈을 감지하는 에이다스, 이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는데요. 요즘 탑재가 안 된 브랜드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시장은 모빌아이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고요. 예. 이 회사의 현재 가장 큰 수익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칩 IQ를 개발을 했는데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 원래 이 IQ를 기반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예. 물론 이제 중간에 2016년에 오토파일럿 충돌 사고가 있으면서 두 회사 사이가 좀 틀어졌고요. 이후 예. 테슬라가 자체 기술을 개발했죠. 자, 모빌아이의 IQ는 현재 레벨 2와 3 사이, 그러니까 레벨 2 플러스의 자율주행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장을 앞두고서
벌써 뉴욕과 파리, 도쿄, 상하이 등 세계 대륙의 10개 도시에서 자율주행 시범 주행을 선보였는데요. 테슬라가 이제 주로 도심보다는 상대적으로 자율주행 구현이 쉬운 고속도로용 자율주행 전기 트럭 세미 홍보에 주력했던 것과 좀 대비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5년에는 레벨 4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기술성으로서는 가장 선두에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빌아이 이렇게 기업 이름이 익숙하지 않았던 거지 기술은 이미 좀 익숙하게 사용을 하고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테슬라와 모빌아이 이렇게 좀 같이 좀 거론이 되곤 하는데 네. 지금 두 회사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모빌아이는 레이더와 라이더를 카메라와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요. 레이더 6대 그리고 라이더는 3대를 사용해서 360도 모든 방향의 도로 상황을 인식하고 있고요. 테슬라 FSD는 라이다나 레이더 대신에 8개의 카메라를 쓰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FSD 베타를 달고 달리는 테슬라 차들을 통해서 이미 수집된 데이터가 어마어마하다는 점이겠죠. 예.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는 라이다와 카메라 이런 기술 경쟁보다는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과연 현실화, 대중화될 수 있느냐 이에 대해서 결정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애플이 8년간 준비해오던 자율주행차 애플카 출시 시점을 1년이나 미뤘고 예, 그랬죠. 또 완전 자율주행 기술 수준도 낮췄거든요. 그리고 월가에서는 행동주의 투자자인 TCI 펀드 매니지먼트가 알파벳의 자율주행 사업부 웨이모의 투자 축소 의견을 제시했고 또 포드와 폭스바겐도 최근 10월 말에 자율주행차 회사 아르고에 대한 투자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빌아이 역시 적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충분한 매출을 독점적인 자율주행 기술에서 창출해낼 수 있을지는 계속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고웨스트 조연 기자였습니다.